지금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천재들이죠. 진정한 천재들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예술가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천재들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요. 또 남의 것을 보고 아무리 잘 따라하는 사람도 창작을 하는 재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창작을 하는 수준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 시대가 좀 다르거든요. 그 유명한 선진국에서도요. 각 시대마다 한 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 경지에 올라가려면 예. 어떤 단순한 어떤 영재 교육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이 낳은 음악가 가운데 그런 천재를 꼽는다면요? 아마 윤희상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윤희상이라는 음악가는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연주를 하면서 처음에 들리는 이야기가 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윤희상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나라에 윤희라는 작곡가가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존경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저도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많은 연주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곡을 악보를 구해서 연주를 해보면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힘들지만 연주하기 싫을 정도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고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요. 뭐 이런 곡이 다 있나 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산청에서 태어나서 통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그 유명한 동백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공연이 잘 안 됐었고 아예 한국에 오지를 못하셨죠. 그렇죠. 예. 나중에 세상이 많이 바뀌고 나서 동백린 사건도 다시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윤희상 어떤 음악제도 생기고요. 지금 통영국제음악제가 윤희상 국제음악제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연주를 하죠. 연주를 하면 지금 이분의 특징이 동양의 사상을 서양 악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동서양의 결합. 그렇죠. 동양 악기를 음악은 쓰진 않으세요. 예. 서양 악기로만 연주하세요. 하는데 이분의 음악은.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관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은 피리. 우리나라의 피리죠. 그런 음악을 쓰시고 또 연주자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요. 어떻게 어렵냐 하면요. 이 정중동이라는 사상을 음표에다 집어넣었답니다.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는. 실제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음에서도 그래요. 동양의 음은요. 하나의 음에 장식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음들은 음들의 연속이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지만 우리는 도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동양의 음악은 도, 이게 다 도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음악을 연주를 할 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현악기로 연주하면요. 글리산도라는 주법으로 계속해서 음을 이걸 연주해야 돼요. 손가락이 아플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아파요. 예. 저희가 연주하기 어렵다는 음악들은요. 연습하기가 어려운 음악을 연주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곡도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든지 그리고 음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깨알 같은 음표들이 장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그런 방식으로 악보를 딱 봐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윤희상 음악을 맨 처음에 연주하려고 하겠던 오케스트라가 진단서를 냈답니다. 지금 이 음악 때문에 그 한국에서 일하는 나라에서는 이상한 작곡가의 음악 때문에 이상을 입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금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게 생겼다. 이렇게 하고 항의를 한 적이 있답니다. 전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연주자들이 굉장히 연주하기 어려운 곡을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주자들은 어렵겠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신선한. 적이죠. 현대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 탈출구를 찾기가 좀 힘든 시기였어요. 쇤베르크라는 사람이 12형 기법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 12형 기법은 쉽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기법을 사용하면요. 옛날에 화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듣기 괴로운 것만 나오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피아노를 이렇게 쳐봐도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익숙한 화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뚱땅거려도.
그런데 계산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 나오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현대 음악가들이 다 이걸 기반으로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 거죠. 예, 예. 뭐가 혁신적이야? 현대 음악이라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듣기 괴로운 건 똑같지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 윤희상이라는 작곡가 그 해법을 내는 겁니다. 아. 동양의 사상을 서양 음악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당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음악을 보여주겠어. 예. 라고 해서 이것이 음악의, 현대 음악에 들어간 사상이 되어버렸고요. 아주 센세이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렇죠. 너무나도 신선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죠. 그래서. 그렇죠. 세계적으로 네. 지금 윤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인정받지 못한 나라가 여기였을 겁니다. 한국이죠. 맞아요. 이제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훌륭한 분의 음악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연주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음악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네. 바이올린은 몇 살부터 하셨어요? 저는 조금 늦었습니다. 8살 때부터 시작. 8살이면 늦은 건가요? 늦은 거예요. 아. 보통 이제 전공자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빠르면 4살 정도부터. 그래서 아무튼 뭐 대학까지 계속 바이올린 전공하시고 네. 근데 그런 연주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런 작곡가들의 생애니 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네.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다를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음악을 레슨을 받으러 가서도 그거에 대한 책을 이만큼 읽어라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뭐 그냥 레슨만 하죠. 바쁘시죠.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철저하게 자기 몫입니다. 대신 그것이 자기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것을 꼭 찾아봐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교육 안 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외의 것을 하려면 너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 라고 얘기를 연습이나 더 해. 하죠. 그렇죠.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공부해서 빨리 대학 가야지 그 다른 거 할 시간이 어딨어. 그 다른 것이 그 공부에 도움된다는 생각은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좁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될 것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주자로서 내가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 더 넓을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좁혀가는 겁니다. 네, 네. 내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지식을 나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연주만 해야 되라고 자신이 스스로 좁혀놓은 거예요. 닫아놓은 거죠. 그렇죠. 조현범 씨는 언제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의식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좀 뒤늦게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관객과 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연주하는 곡을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 때문에 더 깊이 가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한 곡에 대해서도 지금도 계속 다시 찾아보고 더 다른 이야기를 찾아보고 심지어는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작곡했던. 네, 네. 그러면 이것이 숲을 보는 것과 처음에 이것만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의 예술가가 한 예술 작품을 쏟아낼 수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계속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책만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책 다 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웃으라고 했으면 내가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슬퍼했으면 내가 같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이 책에 떨어뜨릴 수 있어야만 그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정도 되어야 그걸 대중들한테 강연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책을 깊게 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공감하면서 읽어라. 공감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는 위인들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안 웃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놓친 거죠. 네. 현악 사중주단 이름이 뭐죠? 콰르텟 X입니다. 콰르텟? 사중주라는 뜻이고요. 네. 뒤에는 X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왜 X를 붙이셨어요? 처음에는 좀 독특한 이름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현악사중주단들이 대부분 이제 부다페스트 현악사중주단, 베를린 사중주단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붙입니다. 혹은 작곡가의 이름을 붙이던가.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중주단은 역할이 다르다. 분명히 이것들을 다 전파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미지수로 X를 찾아낸 겁니다. 가뜩이나 그 X라는 말이 좀 대중적으로 들리잖아요. X세대 이런 말도 있고요. X세대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약간 락그룹 같은 이미지가 그러네요.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런 이름을 썼어요. 이름에 있어서 이미지가 대중적이라면
우리가 어떤 곡을 해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대중음악을 고상한 사중주단이 연주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상한 음악을 대중적인 팀이 한다 그러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최대한 우리의 대중적으로 붙이자. 그렇죠. 이미지는 대중적으로 가고 언제 만들었죠? 2000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지금 횟수는 벌써 한 17년 만들게 된 계기는요? 됐죠. 처음에는요, 이 사중주에 굉장히 좋은 곡들이 있다는 얘기를 자라오면서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에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현악사중주를 꼭 해봐야 돼. 거기에 참 좋은 게 많이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먼저 이 사중주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연주하려고 하는 프로팀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팀을 만들자. 곡이라도 참 많이 해보자. 그래서 곡을 연주를 하다가 충격에 빠진 거죠. 왜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어. 어, 평생 동안 음악을 해왔는데 이때까지 해오던 음악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가 있고요. 그래요? 진짜로 선생님들이 가끔 말씀하시던 걸작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중주에? 사중주에. 예. 왜 이걸 몰랐을까? 어허.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우리가 전파를 시켜야겠다. 우리가 정말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소심하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고 다니자라고 생각해서 예, 이 연주회를 쿼르테텍스의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을 사람들에게 많이 대중화시켜야겠다는 그 포인트에 서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전에는 우리 현악사중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명맥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고 있는 팀이 흔치가 않았어요. 아, 잠깐 활동하고 마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원래 음악 팀이라는 게요.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잘 해체가 됩니다. 아, 다들 솔로로 크고 싶어 하니까 또. 그렇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걸로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충돌이 생겨도 조율을 안 합니다.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음악이 있어. 그냥 헤어져 버려요. 그렇죠. 아주 그게 쉬워요. 근데 이 사중주단은 같은 멤버가 지금 17년째 계속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도 같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네, 저희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한 팀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꼭 마음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문제는 그랬을 때 새로운 멤버와 이걸 다시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팀이 계속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팀을 함께 크나큰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도전 혹은 과거에 하다 말았던 도전들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어떤 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중주 곡들을 거의 모두 전악장을 연주하는 전악장 시리즈를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베토벤 이런 기라성 같은 작곡가들의 사중주들이 있습니다. 현악사중주라면 누구나 이 사람들의 전곡을 연주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곡 연주를 그때는 정말 해설을 조금만 하고 정통으로 연주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연주회를 가면 굉장히 해설이 많은 굉장히 친숙한 음악들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재미있을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정반대의 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주 엄숙한 연주회, 맞습니다. 재미있는 쇼.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 병행하고 있고 저희는 근데 그 연습하고 이러기 어렵지 않으세요? 그게 계속 그런 도전을 한다는 게?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서 쉴 정도였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쉴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주 안 하는 날이 쉬는 날이고 연주자들이 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1년이 언제 끝나나 그리고 계속된 도전이니까. 그렇죠. 고통스러운 것 훨씬 더 이상으로 보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팀은 어느 때보다도 사이가 높고 내가 인생에서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한때는 뭐 연간 200회가량씩 연주회가 있었다고요. 굉장히 많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1년은 365일이고요. 물론. 매일같이 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가 하루에 2-3번 공연을 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1일 2회, 3회.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정도예요. 아침에 연주하고 차를 타고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가서 연주하고 물론 동선을 잘 짜면 비슷한 지역에 투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연주회를 가급적이면 하루에 하나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연주의 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연습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네. 주로 어디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됩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역적으로는 거의 백령도, 울릉도까지 가봤으니까요. 아이고. 연주회를 하면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학교에도 많이 찾아가고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홀로 초대하는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학교로 찾아오는 공연도 좋지만 연주회장에 가서 봐야 되는 경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가 다르죠, 또. 그렇죠. 그 경험들을 선생님께 미리 설득을 시키는 조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이 초대를 받고 전국의 연주홀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호기심을 갖고 조금 더 친숙하고 가깝게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자. 네. 이런 마음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결국은 아유 좀 졸려, 지루해, 따분해라고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네네. 일반 우리 TV를 지켜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미끼는 놓으셨으니까 네네. 여기서 조금 더 클래식을 친숙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우선, 팁을 주신다면. 본인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것을 최대한 가까이 가져다 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이 연주자들이고 지금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있는데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 클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책을 보면 정말 음악을 들을 수 있겠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죠. 뭐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그 호기심이 없다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광고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하기 바빠. 음. 이러면 버트란드 러셀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연극을 보러 가서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쳐다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쳐다봐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냥 예. 객석에 앉아서 의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호기심만 가진다면 언제든지 내가 찾아볼 수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좀 그런 일들이 불가능했다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검색이 다 되니까요. 너무 쉬우니까요. 찾아보시고 또 더 깊이 즐기실 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광고뿐 아니라 영화를 봐도 네. 클래식 음악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감독들이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특히 이 사람들은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절묘한 장면에 쓰기 때문에 그런 멋진 장면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그게 귀 속에 탁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들어야만 또 떠오르죠. 맞아요. 네. 만약에 그걸 찾아보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주셨다면 기억이 좀 오래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곡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전곡을 꼭 부담스럽게 안 들으셔도 돼요. 그걸로만 먼저 출발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웹 서핑하듯이 지식을 서핑하는 겁니다. 좋아요. 타고 가다 보면 다른 분야에까지 이미 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호기심을 들거든요. 가지고 맞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좀 더 들어가 보자. 네. 들어가 보자. 또 어떤 팁? 그리고 호기심을 정확히 표출을 하려면 지식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는 체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짤막한 지식 얻은 후에 혹은 아무튼 정말 깊은 지식을 얻은 후에 야 내가 이걸 하려고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 너도 오래 걸려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책을 읽는데 300페이지 책을 읽는데 한 달이 걸렸지만 너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1시간 안에 이걸 내가 전달해 줄게.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빨리 발전할 거예요. 네. 호기심을 갖고 그다음 지식 앞에서 겸손하고요. 겸손하라. 또 내가 공부한 게 있으면 주변 사람한테 자꾸 들려주라고. 전달하는 게 가장 전달 한번 해보면 더 기억이 잘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고요. 그 전달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 가셔서 내가 이걸 들어봤는데 나만 듣기 너무 아까워. 네. 바로 이 자세예요. 좋은 것은 나누자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익숙하게 자주 듣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주 들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음악 하나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언정 그것을 계속 분석을 하는 힘을 자기가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재밌는 것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와서 오셔서
야, 밥 먹어. 지금 시간이 어느 때인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잖아요.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아이가 뭘 하고 있으면 가만히 좀 한번 놔둬 보십시오.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 사람이 나중에는 승자가 될 겁니다. 원래 클래식도 그 당시엔 대중음악이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전자악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당 사람들은 어떤 물론 교회 음악이나 어떤 그 외에 궁정에서 하는 음악,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음악 이렇게 나눠지긴 했었어요. 하지만 다 같은 악기로 연주를 했었었고요. 다 거의 비슷한 음악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굳이 그것을 나누려고 한다면 내가 편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세로 생각한다면요. 지금 저희도 대중음악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한 분야가 저 분야보다 이게 월등해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완전히 놓치게 될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게임의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게임을 많이 못하게 하죠. 예. 그 아이들은 게임이라는 장르의 예술을 완전히 놓치고 살 겁니다. 그것을 어떤 중독적인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쪽에서 시각을 해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대단한 예술입니다. 영화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스케일이 큰 작품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이걸 한번 보고 한번 네가 이 미술이나 음악을 한번 찾아내봐라. 훨씬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네. 대중가요하고 지금의 클래식하고 네. 지금의 클래식도 대중가요보다 쉬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굉장히 쉬운 클래식 음악들도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대중음악들도 많아요.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곡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렇죠. 아하. 우리가 비틀즈의 음악을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부르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스터데이하고 레릿비하고 그 외의 음악들은요. 어려운 음악들이에요. 레릿비도 지금 많이 들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이지만 우리 익숙한 것이지만 네. 미셸이나 어떤 다른 음악들을 들으면 난해한 음악입니다. 그 난해한 음악이 대중음악이라는 생각에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친숙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예. 클래식 음악도 똑같은 겁니다. 선입견일 수 있고요. 하긴 아까 말씀하신 반짝반짝 작은 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동요처럼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클래식 음악이더라.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부터 듣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런 건 귀에 익어서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면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 배울 수 있는 나이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작곡가들을 소개를 할 때 한 페이지씩밖에 못 넣습니다. 맞아요.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한 페이지에 가장 알아야 될 것을 한 3곡 정도를 뽑을 거 아닙니까? 핵심이 되고. 그렇게 뽑아주신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있는 것을 알면 웬만큼 다 안다고 봐야죠.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을 믿으시면 됩니다. 지난해부터 뭐 이렇게 전곡 그 도전 같은 걸 하고 계시다는데 네네. 앞으로의 공연 계획 같은 거 좀 혹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듣고 좀 웃으세요. 저 2030년 이후까지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을 주기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다음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월부터 다음해 상반기까지 그렇게 되면 연도는 한 번도 쉬지 않아요. 그렇죠, 16, 17, 그렇죠. 18, 19, 20, 21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시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베토벤 전곡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32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든 탄생 300주년입니다. 저희 이런 거 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하이든 전곡을 연주를 하고 이것들이 다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뭡니까?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해보고 죽고 싶어요. 너무나 다양한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진짜 욕심쟁이시군요. 그 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고 직접 경험해봐서 좋은 거, 네. 재밌는 거 또 널리 그 콘서트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 일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호기심, 관심. 그래서 조금씩 반걸음씩 들어가 보는 것. 그것이 왕도로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